여러분들은 억대 매출 내는 농부들 하면 뭐가 먼저 떠오르세요? 수천 평의 스마트팜? 아니면 새벽 4시부터 밤 늦게까지 하는 고된 노동? 하지만 틀렸습니다. 물론 농사를 게을리 짓는 건 아닌데 그분들이 매일같이 목숨 걸고 하는 건 따로 있다고 해요. 구독자 77만 명의 유튜브 채널 솔바이 농원을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 대표님은 2011년도에 하우스 28동을 임대하셔서 귀농하셨는데 그 해에 태풍이 쓸고 가서 귀농 1년 만에 2억을 손해보셨다고 해요. 그 후 5년을 필사적으로 버티시면서 대표님을 억대 연봉으로 만들어준 것이 바로 카메라를 드는 일이라고 합니다. 농사 지은 걸 사진 찍어서 블로그, 카페, 페이스북 이런 데 올려서 사람들한테 알리니까 그 해의 매출이 4억이 되었다고 해요. 저는 사실 귀농하면 농사만 잘 지으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막상 귀농하면 듣는 말이 뭐예요? 제가 귀농하고 나서 들었던 말 중에 가장 황당했던 말이 농사 지어서는 못 먹고 산다는 말이었어요. 농사 지어서 먹고 살려고 왔는데 농사 지어서는 먹고 살질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물어봤죠. 내가 키운 작물을 상품으로 만들거나 가공을 해서 팔아야 돈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과즙을 만들고 딸기잼을 만드는 가공 교육을 또 몇 달간 배웠죠. 그런데 또 그것만으로는 안 된대요. 그럼 뭘 해야 되느냐? 이번에는 체험 농장을 만들어서 부가가치를 높여야 돈을 벌 수가 있대요. 이게 말만 다른 거지 결국은 내가 농사 지은 거 상품으로 만들어서 네가 체험장이나 판매장을 만들어서 직접 팔아라, 이 말과 똑같은 거잖아요. 이걸 알고 나니까 와, 이거 농사 지어서 먹고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확 들어왔습니다. 현재 전국에 체험마을만 1112개라고 합니다. 이게 우리나라 지역 농축협 수랑 똑같아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 살고 계신 동네에 체험마을이나 체험농장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계세요? 귀농해서 농장이랑 이렇게 신설하려고 3억 대출 받아가지고 체험농장도 만들었는데 이 많은 농장들 속에서 아무도 모르는 농장이 되었다라고 생각하면 너무 끔찍할 것 같다라는 거죠. 저는 잠도 못 잘 것 같아요. 내 복숭아, 내 토마토, 내 딸기를 애지중지 키워놨는데 아무도 모른다고 하면 그거는 존재하지 않는 거랑 똑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 직접 팔아야 되니까 로컬 푸드에 입점하기도 하고 박람회도 나가고 그리고 농부들끼리 모여서 프리마켓 같은 데도 나가기도 합니다. 물론 좋은 방법이지만 박람회나 프리마켓 같은 곳에 나가신 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그거 한 번 나갈 때마다 몸이 축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편하게 물건을 팔아보려고 이번엔 온라인에다 올려서 팔아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번에는 광고를 해야 된대요. 내가 키운 사과를 온라인에 올려놓고 누군가가 한 번 내 쇼핑몰을 클릭하게끔 하려면 광고비가 2,800원이 듭니다. 그렇다면 하루에 100명이 내 쇼핑몰을 클릭하게 만들면 28만 원의 광고비가 든다는 거죠. 1000명이 보면요 280만 원의 광고비가 들어가는 셈입니다. 뼈 빠지게 농사 지어봐야 남는 게 없다라고 하셨던 분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제가 귀농하고 5년이 지난 지금 현재 느끼는 거는 농사를 잘 짓는 거는 기본이고 이걸 똑똑하게 알리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라는 게 지금 저의 생각입니다. 농사만 짓기에도 바쁜데 그걸 언제 하고 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도 해야 하는 이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방법도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가 농업교육 받을 때 재배기술만큼 많이 받는 게 뭐예요? 바로 마케팅 교육이잖아요. 블로그 해라, 스마트 스토어 해라, SNS 해라. 교육 받을 때는 그래 오늘부터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막상 집에 가면 바쁜 농장일 때문에 엄두가 나질 않잖아요. 그렇게 시간만 또 1년이 흘러가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솔바이 농원 대표님은 귀농하고 나서 5년 후에 따님으로부터 유튜브 한번 해보세요 라는 말을 듣고 시작하셨대요. 그냥 하라고 하니까 시작하셨다라는 거예요. 2015년에 개설하셔서 한 10년이 지난 지금 어때요? 구독자가 77만 명. 우리나라 농업인 중에 탑이십니다. 저는 종종 농업인 분들을 대상으로 라이브 커머스나 쇼핑몰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그게 진입장벽이 높더라고요. 사업자 등록증 내는 것도 어렵고 플랫폼을 이해하는 것도 좀 어렵고요. 어렵게 배웠는데 그거를 실제로 활용하시는 거는 또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어떻게 하면 쉽게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아 그래
그러면 숏폼을 한번 만들어 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게 과연 될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일상들을 간단하게 찍어서 올려봤죠. 뭐 몇만 뷰씩 나오는 것도 있지만 뭐 500회, 2000회 이런 조회수들의 영상들도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 두 개만 합쳐도 거의 2500명이 내 영상을 봤다라는 이야기잖아요. 요즘에는 1억 뷰, 1000만 뷰 이런 이야기를 우습게 들을 수 있어서 뭐 만 뷰, 1000뷰 이런 거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만약 내 사과 영상을 2000명이 봤다라고 하면 이걸 광고비로 환산했을 때 560만 원의 가치가 있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이번엔 주변에 있는 지인 5명한테 같이 한번 쇼츠 만들어 보자,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내가 키우는 동물이 됐던 아니면 내가 먹고 있는 거든 뭐 상관없이 아무거나 찍어서 딱 일주일만 해보자, 이렇게 제안을 했죠. 그리고 그때 저희는 하나의 룰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절대 어렵게 찍지 말자, 이게 저희의 룰이었습니다. 계획이 너무 크면 행동이 무거워지잖아요. 하루에 10분만 시간 내서 찍고 편집도 대충 해서 올려보자, 이런 약속을 하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어때요? 내 채널이 만들어지고 내 이야기가 쌓이고 내 이야기를 공감해주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함께 했던 지인분들한테 들었던 말은, 아, 이게 혼자 하기에는 좀 어려운데 같이 하니까 어떻게든 하게 되네, 이런 말이었어요. 그렇게 시작한 1주가 2주가 되고 3주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이라는 게 얼마나 간사하고 나약해요. 해야 될 이유는 한 가지라고 하는데 하지 말아야 될 핑계는 수천 가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람이 움직이기 위해서는 의지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야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리가 농사 일에만 전념하고 농사를 잘하기 위한 배움에만 몰두하는 것도 바람직하겠지만, 이제는 생산자로서 소비자들에게 나의 상품을 알리는 것, 이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뭐 그렇다고 우리가 유명한 인플루언서 되려고 하는 게 목적은 아니잖아요. 내 농장이, 그리고 내가 여기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만 사람들한테 알려줘도 저는 그게 성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또 사람 일은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농업인 분들 중 5명만 함께 쇼츠를 찍고 올리고 나서 피드백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저도 의지가 그렇게 강한 편은 아니라서 딱 일주일만 해보려고 합니다. 뭐 하늘을 찍든 고양이를 찍든 뭐 나무를 찍든 뭐 그런 건 상관없어요. 잘하려고 하지 말고 일단 내가 무언가를 찍어서 올려보겠다라고 하는 목적과 의지만 있으면 됩니다. 혹시나 처음이시라 힘드신 분도 계실 수 있으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방법을 고정 댓글에 남겨놓겠습니다. 함께 하실 분들은 참여해 주시고요. 아니야, 나는 혼자서도 할 수 있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올려드린 자료를 참고해 보시면서 꼭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언젠가는 해야지 라는 이런 생각은 사실 밭에 가서 풀떼기만 봐도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억지로라도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죠. 그런데 그게 또 어려우면 안 돼요. 시작은 대충 해야 돼요. 솔바이 농원 대표님이 유튜브를 시작한 계기도 우연히 딸의 한마디에서 시작했듯이 여러분의 시작 역시 저라는 우연한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고요. 농사로 잘 먹고 잘 사는 그날까지 함께 화이팅입니다.